노후 생활의 가장 안정적인 수익이 바로 연금이죠. 부부간에 1,000만 원 세팅하면 마음 편하겠죠. 연금 1,000만 원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코! 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농지연금 얘기 드렸잖아요. 자, 농지연금은 최대 부부간에 각각 3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6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생각하시고 주택연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연금 300만 원. 이렇게 세팅하면 부부간에 월 1,000만 원을 세팅할 수가 있다.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요. 농지연금은 또 종신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토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연금 잠깐 설명하고요. 다음 유튜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은 농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이 농지를 가진 분들에게 주택 모기지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농지연금의 취지입니다. 65세에서 91세까지 300회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더 오래 사서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농지연금의 매력이 바로 그건데요. 감정가의 90%를 농지연금의 가액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9억이면 월 3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죠. 자격이 영농 경력이 5년이고 65세가 넘어야 됩니다. 가격이 오를 만한 위치의 농지를 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감정가들이 5년에 2배 정도는 쉽게 올라가거든요. 좋은 땅들은 2, 3년만 해도 2배씩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50세면은 65세까지 15년이 남았잖아요. 2배 올라간다 치면 현재 2억이라면 한 15년만 지나면 충분히 3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토지는 2차선 변에 있고요. 풍광이 좋은 양화조 토지가 또 있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한데 좀 멀리 있지만 돼지 축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좀 납니다. 여기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것 때문이죠. 현재 돼지 축사가 없다면 지금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죠.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지난다면 결국 돼지 축사도 없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 시설에 투자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농지연금을 생각하고 이 땅을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농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사를 짓는 게 요즘은 자동화되어 있고요. 일도 하면서 소득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게 농지연금의 특징이거든요. 노후 생활을 땀 흘리면서 보람도 느끼고 농사 짓는 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금 1,000만 원을 세팅해가지고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민이 되고 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사를 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본인의 또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노후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병원이나 문화생활 즐길 수 있는 거리에 농지라면 투자 가치도 있고 또 내가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노후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농민으로 혜택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꼭 투자 관점이 아니고 내 삶의 마무리를 농지를 통해서 시골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농지를 접근하면 출구 전략이 확실하기 때문에 토지를 사는데 두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대토용으로 쓸 수도 있고 농지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광이 아주 좋은 곳의 토지고요. 장기간에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농지입니다. 2,095평 농업보호구역이고요. 네필지입니다. 예전엔 43만 원에 나왔었는데요. 내고에서 40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8억 3,800에 나와 있는 양어조수지 2차선 변에 있는 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어조수지 앞쪽인데요. 현재 물건지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드론을 저수지 쪽으로 날려가지고 찍었는데요. 풍광이 굉장히 예쁩니다. 연천봉도 보이고요. 목초를 심어놨네요. 농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바로 이곳이고요. 좀 더 멀리서 보면 여기 사계절 펜션이라고 굉장히 예쁜 펜션이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쪽 토지들도 개발업자가 매수를 해서 농막 형태로 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화 저수지에 있는 사계절 펜션과 함께 이쪽도 조금 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바로 토지거든요.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농막을 포함해서 경계를 보시면 네, 이런 경계가 되겠네요. 네. 옆에는 묘터가 좀 크게 있습니다. 그건 좀 약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2차선 국도 옆에 있는 길다란 토지입니다. 대토용으로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지가 상승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당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농막이 있고요. 가까이에 계룡산 사계절 편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놀러 가는 데죠. 그럼요, 지도 빙 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면에 가면요, 계룡 저수지가 있고 따라오다 보면 양화 저수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원하지 않으셔가지고요, 양화 저수지 앞에 계룡산 사계절 펜션 앞에 이쪽 부근에 있는 토지고요. 평수는 2095평입니다. 스카이 뷰를 보시면 여기 계룡산 사계절 펜션이 바로 앞에 있죠. 네, 보건진료소도 가깝게 있고요. 이 2차선 변에 있는 2천여 평의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화저수지도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실소유와 함께 투자 가치도 있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지유형 계획을 보시면 지목은 답인데요. 전처럼 지금 있는 현황이고요. 농지법에 의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이게 절대 농지는 아닙니다. 농업보호구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이 있는데요.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행위 제한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는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 행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 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 이용이 농작물 경장, 단형 생산물 재배, 그리고 농지 개량 이런 게 가능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생각보다 많은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사업이나 주말농원사업, 그리고 태양에너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하는 농수산 산업 관련 시설도 가능하죠. 그래서 소매점, 그리고 단독주택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요, 종교 집회장이나 서점, 사진관 표구점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가능하고 소개업소, 출판업소,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놀이형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굉장히 행위 제한이 까다롭지만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2차선 변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같은 2종 이런 건 하지 못하지만요, 도소매나 일종 같은 상업 행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를 위한 생각으로 이 토지를 사시는 분들은 시청 담당자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좀 장기적으로 봐서 농업 행위를 하면서 2차선 변에 있는 토지고, 그리고 양화저수지가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보면서 실소유와 함께 적당한 투자로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대출은 한 20%나 30% 정도 그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평수의 토지를 통해서 대토나 그리고 이 토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